심양의 공기는 늘 쇠맛이 났다. 새벽이면 더 심했다. 차가운 공기가 목구멍을 긁고 지나가며 내 안에 남아있던 따뜻한 것까지 데려갔다. 조선관의 담장은 높았기에 더 초라했다. 담장 밖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었고, 담장 안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세계가 있었다. 처음 끌려왔을 때 나는 며칠을 제대로 서 있지 못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주저앉았다. 한양에서 세자빈으로 살던 내 이름은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었다. 청의 군졸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엔 우리는 조선의 조각 협상에 쓸 수 있는 값비싼 물건쯤이었다. 세자 저하는 그날도 말이 없었다. 사람들 앞에서는 표정이 단단했지만 밤이 되면 방 안에서 혼자 오래 앉아 있었다. 내가 들여다본 저하의 등은 늘 바르게 펴져 있었으나 그 등 뒤로는 어쩐지 아주 깊은 균열이 나 있는 것 같았다. 누구도 그 균열을 보려 하지 않았지만 나는 보았다. 그날 새벽 나는 부엌의 쌀독을 열어보았다. 바닥이 보였다. 쌀이 아니라 공기가 담겨 있었다. 빈마마, 내일이면 보급이. 나인이 말을 흐렸다. 보급이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 아이도 알고 있었다. 나는 쌀독을 닫으며 속으로 말했다. 이곳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우리는 더 빨리 죽는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배운 첫 번째 진실은 이것이었다. 비참함을 견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비참함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그날부터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선관 뒤편에는 버려진 땅이 있었다. 사람들이 밟지 않아 굳어진 흙, 돌이 섞인 흙, 뿌리가 말라붙은 흙. 그 앞에 서자 수행원 하나가 비웃듯 말했다. 빈마마, 저런 땅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나는 흙을 한 줌 집었다. 손가락 사이로 바스러졌다. 그 바스러짐이 내 마음 같았다. 나오게 만들면 됩니다. 여인이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까?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인이 못할 이유가 있나요? 밥은 남자만 먹습니까? 그는 더 말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체면을 먹고 살지만 체면은 배를 채우지 못한다. 삽을 들었다. 삽끝이 얼어붙은 땅에 박힐 때마다 손목으로 충격이 올라왔다. 처음엔 한 번 파고 숨이 찼다. 두 번 파고 어깨가 저렸다. 세 번 파고는 이게 미친 짓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네 번째 삽질부터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줄었다. 생각이 줄면 공포도 줄었다. 나인들이 몰래 나와 물을 떠다 주었다. 처음에는 미안해 말렸지만 그 아이들의 눈빛이 더 단단했다. 빈마마가 하시면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숨을 삼켰다. 내가 무너져 앉으면 이 아이들도 무너진다. 나는 그 책임을 너무 일찍 받아버렸다. 며칠 후 얇은 싹이 올라왔다. 사람들은 그 싹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얼굴을 했다. 하지만 그건 기적이 아니라 땅이 가진 고집이었다. 땅은 정직했다. 손을 대면 되는 만큼 돌려주었다. 세자 저하가 그 밭을 보러 왔다. 그의 신발 끝에 흙이 묻는 순간 저하는 잠시 멈췄다. 복림아. 나는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좋았다. 빈도 마마도 아닌 나를 사람으로 부르는 목소리. 네, 저하. 저하는 밭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이렇게 살아남는구나. 나는 웃었다. 살아남는 게 끝이 아니옵니다. 저하. 살아남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을 때 나도 놀랐다. 이긴다는 말은 원래 전쟁터에서 쓰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서 있는 곳도 전쟁터였다. 칼 대신 굶주림과 모욕이 휘두르는 전쟁터. 저하의 눈빛이 잠깐 환해졌다. 너는 늘 나를 앞으로 끌어당긴다. 저하가 멈추면 조선이 멈춥니다. 그 말은 내가 믿고 싶은 세계의 모양이었다. 채소가 자라기 시작하자 우리는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숨은 돌릴 수 있어도 안전은 오지 않았다. 심양에서 조선관은 늘 감시받는 곳이었다. 어제까지 우리를 내려다보던 청의 눈빛은 오늘도 그대로였다. 나는 결심했다. 안에서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밖과 연결되어야 한다. 연결은 위험하지만 연결되지 않으면 끝이다. 처음 상인을 만난 날
나는 일부러 비단 치마 대신 소박한 옷을 입었다. 화려함은 이곳에서 방패가 아니라 표적이었다. 상의는 내 얼굴을 위아래로 훑었다. 조선의 귀한 부인께서 이런 곳에? 그 말에는 존중보다 조롱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조롱을 품었다. 조롱을 이겨내려면 조롱보다 더 냉정해져야 한다. 귀한 부인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입니다. 그가 웃었다. 배고픈 사람은 갑 흥정을 못하지. 나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배고픈 사람은 오히려 더 정확히 셈합니다. 실수하면 죽으니까요. 그의 웃음이 멈췄다. 거래는 말의 속도 싸움이었다. 내가 먼저 흔들리면 그는 그 흔들림을 값으로 바꿔먹을 것이다. 나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심양의 추위 속에서 배운 두 번째 진실. 두려움은 숨으로 다스린다. 무엇을 원하시오? 상인이 물었다. 소금과 콩, 그리고 천조각. 대신 나는 우리가 가진 것을 계산했다. 밭에서 나온 채소, 조선관에 남아있는 몇 개의 은장식, 그리고 무엇보다 청이 원하는 것 조선의 정복. 하지만 정보는 칼보다 위험했다. 나는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우리를 살릴 것만 골랐다. 채소와 약간의 은 그리고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조선관 안에서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그는 내 말을 곱씹었다. 상인들은 늘 다음을 냄새로 맡는다. 그날 거래는 성사되었다. 소금이 들어오자 사람들의 얼굴빛이 조금 살아났다. 콩이 들어오자 죽이 진해졌다. 나는 그걸 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사람은 큰 이상보다 작은 한 끼로 살아난다. 그날 밤 세자 저하가 내게 물었다. 복림아, 너는 두렵지 않느냐? 나는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이고 두렵다고 하면 저하가 더 무너질 것이다. 두렵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멈추면 두려움이 우리를 삼킵니다. 저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왕이 된다면 너는 어떤 세상을 원하느냐? 나는 그 질문을 들으며 심양의 밤이 잠깐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저는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지 않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 말 끝에 내가 덧붙였다. 적어도 아버지가 아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하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이 내 마음을 찔렀다. 우리는 둘 다 같은 그림자를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아담샤를 만나기 전날 밤이었다. 저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뜰로 나왔다. 심양의 달은 차갑고 또렷했다. 한양의 달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차가움 덕분에 오히려 거짓이 없었다. 나는 저하의 옆에 섰다. 저하, 복림아. 그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되지 못했다. 나는 가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모르실 때가 정상입니다. 정상? 그가 내게 시선을 돌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하가 가려는 길은 조선이 가본 적 없는 길입니다. 가본 적 없는 길을 가는데 어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저하는 한참 동안 달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 얼굴에는 피곤함이 있었고 고집이 있었고 이상하게도 어린아이 같은 외로움이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바람이 더 차갑게 불었다. 아버지는 내가 청에서 본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내가 가져갈 말과 물건을 두려워할 것이다. 결국 저하가 말을 삼켰다. 나는 그 다음 말을 대신 말했다. 저하가 왕이 될까 두려워하실 겁니다. 저하의 눈빛이 내 눈과 맞았다. 그 안에는 부정이 아니라 인정이 있었다. 복림아, 그가 아주 낮게 말했다. 만약 내가 조선에 돌아가서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저하, 뜻대로 되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버티느냐? 나는 잠시 생각했다. 내 안에서 가장 진실한 것을 꺼내야 했다. 사람으로 버팁니다. 저하의 눈이 조금 커졌다. 저하가 저하로 계시는 동안 저는 저하의 사람으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하가 왕이 되어도 저는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그 말은 나의 약속이자 경고였다.
권력은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 나는 저하가 괴물이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저하가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너는 내게 자꾸 사람이라는 말을 가르친다. 조선은 늘 왕만 가르치니까요. 그날 밤, 달빛은 차가웠으나 우리는 잠깐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얼마나 짧을지 모르면서도 아담샬은 우리를 조용히 맞이했다. 그의 방은 이상한 냄새가 났다. 향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종이와 금속이 섞인 냄새. 마치 새로운 것의 냄새였다. 그는 조선어를 유창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눈빛으로 말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언어보다 눈빛이 더 설득력이 있다. 세자 저하.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세자 저하가 답례했다. 그대가 이 땅에서 하늘을 보고 산다들었다. 아담샬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냈다. 하늘은 보기만 해도 변합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쇠로 만든 둥근 기구였다. 바늘이 있고 눈금이 있었고 작은 유리가 박혀 있었다. 그는 그 기구로 별의 움직임을 설명했다. 이것은 시간과 방향을 알려줍니다. 사람은 하늘을 보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세자 저하의 얼굴이 달라졌다. 그 순간 저하는 볼모가 아니라 왕처럼 보였다. 왕이 아니라 미래처럼. 아담샬은 또 다른 물건을 내놓았다. 책이었다. 천주교 서적. 낯선 신에 대한 글. 세자 저하는 책장을 넘기며 중얼거렸다. 천주 하늘의 주인. 그렇습니다. 아담샬이 말했다. 모든 사람은 하늘 아래 같은 사람입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다. 모든 사람은 같은 사람. 조선에서는 그 말이 너무 멀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줄을 선다. 왕이 맨 앞에 서고 그 뒤에 양반이 서고 상민이 서고 천민이 서고 그 줄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내는 아주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나는 그 말이 아름답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서웠다. 아름다운 말은 권력을 화나게 한다. 권력은 같음을 싫어한다. 세자 저하가 아담샬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대는 조선이 바뀔 수 있다 생각하는가? 아담샬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바뀌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바뀌기 전에 피를 흘립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남았다. 나는 그 피가 누구의 피일지 너무 쉽게 떠올릴 수 있었다. 저하의 손이 책 위에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 피를 내가 흘려야 한다면. 나는 숨이 멎었다. 저하. 내가 부르자 저하는 나를 바라봤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흔들리지 않음이 오히려 두려웠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며 속으로 말했었다. 그럼 저는 무엇을 흘려야 할까? 우리는 그날 책과 기구를 받아 돌아왔다. 손에 든 건 무겁지 않았다. 그런데 마음은 무거웠다. 새로운 세상은 언제나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그날 밤 조선관의 방 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있었다. 수행원들조차 기구를 한번 만져보겠다고 몰려들었다. 별의 움직임을 보는 유리,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 그들은 아이처럼 신기해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아주 잠깐 마음이 풀렸다. 심양이 우리의 감옥이 아니라 우리의 학교 같아 보였다. 세자 저하는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복림아, 우리는 무엇을 보았을까? 세상을 보았습니다. 세상이라. 그는 작은 웃음을 지었다. 조선은 세자를 위해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만들어진 나라여야 한다. 나는 이제 그것을 더 확실히 알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하가 그것을 알게 되신 것만으로도 심양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급하게 들렸다. 문이 열리고 수행원이 무릎을 꿇었다. 저하 조선에서 사신이 도착하였습니다. 세자 저하의 표정이 굳었다. 내 마음도 함께 굳었다. 무슨 일인가? 귀국을 준비하라 하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 웃던 얼굴들이 굳어졌다. 기구는 더 이상 신기한 물건이 아니었다. 책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었다. 나는 속으로 심양의 달을 떠올렸다. 차갑지만 우리를 비추던 달.
그리고 떠올랐다. 한양의 달은 화려하지만 우리를 비추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세자 저하가 천주교 서적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복림아. 예, 저하. 조선에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나는 대답을 쉽게 할 수 없었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마음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궁은 사람을 역할로 만들고, 역할을 죄로 만들고, 죄를 죽음으로 만든다. 그럼에도 나는 말했다. 말하지 않으면 이미 진 것이니까. 저하, 돌아가서도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저하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람으로. 그 말이 내게는 기도처럼 들렸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 아주 오래 잠들지 못했다. 심양의 바람이 창호지 틈으로 들어오며 속삭이는 듯했다. 돌아가면 시작된다. 행복은 여기까지다.